네, 유승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어제 온라인에서 얼마나 더우면 점점점이란 글을 발견했습니다. 쿠팡 배송 차량 앞에서 한 택배 노동자가 프레시백을 머리에 뒤집어 쓴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는데요. 이 요즘처럼 폭염 경보가 연일 이어지는 날씨에 그 은박지를 햇빛 가리개 삼아 쓴 겁니다. 네. 그만큼 더위를 피하는 게 절박하다는 건데 이 사진이 찍힌 장소가 쿠팡 캠프로 추정이 돼서요. 이 캠프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환경일까 취재해봤습니다. 캠프가 뭐예요? 이게 쿠팡이 전국에 대형 물류센터가 40곳 정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물건을 분류한 다음에 대형 화물차에 싣고 이걸 캠프로 옮기는 구조인 건데요. 네. 물류센터를 기점으로 그 지역마다 모세혈관처럼 작게 이렇게 물류센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에 약 350개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예. 이 택배 기사들이 캠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분류 작업을 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상차 작업을 한 다음에 또 배송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작업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2차례 이루어지는데요. 네. 분류를 하고 상차 작업을 하는 것만 서너 시간씩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4시에 이 춘천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 이재순 씨가 일했던 그곳 지역의 온도가 40도에 달했는데 네. 이 캠프 내 체감 온도도 40도를 넘나드는 위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재순 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노지 같은 그런 캠핑장 같은 곳 있잖아요. 그런 노지 같은 곳에 천막으로만 이렇게 가려놓은 거죠. 철골 구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천막을 이렇게 둘러놓은 거죠. 지붕하고. 오늘은 분류를 하는데 네. 숨쉬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좀 땀도 많이 나고. 휴대폰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스캔을 하잖아요. 네. 스캔을 하는데 그게 휴대폰 자체가 열이 생겨가지고 휴대폰 자체에서 안내 메시지를 뜨는 거죠. 휴대폰을 좀 식혀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캠프가 그냥 야외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얘기가. 야외에 그냥 노지에 천막만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햇빛만 간신히 가려주는 수준인 건데요. 게다가 휴게실도 없고 천장에 선풍기가 달려 있다고는 해도 뭐 열기만 순환시키는 정도라고 합니다. 예. 또 정수기가 한 대 있는데 그게 조립식 사무실에 겨우 한 대 있는 게 전부여서 이 물 한 잔 편히 마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정해진 휴식 시간도 따로 없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일을 하면서 물을 어떻게 마실까? 이재순 씨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인당 물 500ml짜리 생수 네. 2병씩을 지급을 해주거든요. 더 가져가면 또 뭐라 하더라고요. 또 1인당 2개씩인데 왜 더 많이 가져가냐 이런 식으로. 근데 쿠팡이 2년 전인가요? 뭐 이러이러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 있지 않나요? 네, 뭐 얼음물과 뭐 아이스크림을 무제한으로 제공을 할 거고 뭐 냉방 시설도 갖춰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보도에 나온 일부 물류센터에 불과하다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캠프가 아니라 물류센터. 네, 캠프는 그보다도 훨씬 열악한 상황이기도 하고 냉방 시설도 훨씬 안 좋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뭐 이 환경을 우리가 개선하자라고 목소리를 냈을 때 어떤 반응이 돌아오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캠프 CL 관리자들도 그래요. 여기보다 더 열악한 데가 더 많다. 선생님 계신 곳보다도 열악한 곳이 많다고요? 네, 더 많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이런 뜻이죠. 너무 이렇게 징징거리지 말아라. 다른 더 힘든 곳은 더 많다. 그나마 여기는 낫다. 이런 식인 거죠. 그나마 여기가 나오면 더 못한 곳은 어느 정도란 얘기예요, 도대체? 훨씬 상상을 네. 초월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쉬시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배달지가 시원한 건물이면 그 배달에 그러니까 건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휴식 시간에 해당한다라고. 그 건물 안에서 에어컨 나올 테니까. 네. 그게 전부였고요. 또 다른 택배 노동자는 어제 하루에 아이스크림을 12개나 먹었다고 했는데 아파트 한 동에 갈 때마다 4개씩 3번을 먹었다고 합니다. 네, 물을 마시면 화장실을 또 자주 가야 하고 또 운전석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에어컨을 틀어도 이제 효과가 별로 없다 보니 더위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게 전부였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12시간을 일하면서 식사는 편의점 김밥이나 빵으로 때워야 하는데 그마저도 뭐 정차를 해놓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시간은 없다 보니까 이동하면서 한 입씩 먹는 게 전부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달 들어서만 택배 노동자 3명이 사망을 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분류 작업 후에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거나 퇴근 직후에 집에 가서 이제 쓰러진 상태로 발견이 된 경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망한 날씨, 그러니까 당일의 날씨도 이 습도가 90%에 달하거나 또 최고 기온이 35도에 달하는 그런 날들이었는데 물론 아직 정확한 사인이 나오진 않았지만 과연 이 폭염이 건강 상태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겠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건 뭐 더 설명도 필요 없는 게 요즘 같은 날씨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나는데 네. 야외나 다름없는 캠프에서
서너 시간 동안에 분류해가지고 상차 작업을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거를? 버틸 수 없습니다. 휴식도 사실 강제성이 필요한 거라서요. 아니, 그리고 그 택배 노동자들은 시간이 금이잖아요. 예, 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참. 여러 가지로 개선돼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선율님, 거기 주차장에 물이라도 상시로 뿌려주면 좀 나을 텐데라고 이렇게 그 댓글 달아주셨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신현관님, 우리 참깨밭은 깜장 비닐 멀칭해서 45도 넘어갑니다라고 지금 댓글 달아주셨는데 택배 노동자만이 아니죠. 사실 농민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열쇠병에 걸릴 수 있고 큰일 나니까. 쉬엄쉬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농민분들은 좀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데 택배 노동자들은 시간이 금이라 그것도 어렵다는 얘기가 되니까. 지연이 되면 또 페널티를 그러니까요. 물어야 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